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에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난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든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한다. 이 2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 하기는 이런저런 회의를 함으로써 채워지는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새 책을 내게 될 때 실천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한다. 은퇴 후 14년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하니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 못지않게 활력이 넘친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바람을 이겨내며 힘껏 페달을 밟아 오르막길을 겨우 올라왔던 기억은 강하게 남아도 이후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되뇌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활성되고 뇌간에서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긍정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등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병에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친구의 차를 얻어 탔을 때도, 섣달그믐날 난로 주변에 다 함께 모여 앉았을 때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도 생겨날 수 있다. 한 친구가 대동맥박리로 인해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다리에 힘이 없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보존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했고 인후와 되뇌를 다치지 않아 여전히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강의도 계획할 수 있었다. 이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끝에 다시 예전처럼 걷게 되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가구를 사러 갔다가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현기증이 나서 그대로 쓰러졌다. 깨어난 후에는 가구점 직원이 침대에 누워 잠시 쉬라고 권할 정도였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부정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기 지짐술과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진 순간에 다행히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 감사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거나 길을 건너는 도중에 쓰러졌다면 훨씬 위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나의 몸과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법. 어느 날 당신이 늙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도중 몇 해 전 유방암에 걸려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자분이 다가와 물었다. 암에 걸렸었는데 어쩜 이렇게 낙관적이신가요? 당시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낙관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의료계는 낙관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한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다. 미국 역학저널에 실린 건강과 은퇴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50세 이상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그중 삶의 지향성 검사를 통해 낙관성 척도를 측정한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연구진은 2년마다 피검사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적 검사를 진행했다. 8년 경과 후 전체의 50%가 여전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인 성향이 어째서 건강에 도움이 될까?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체의 면역 체계 및 신경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태어날 때부터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낙관적인 성향은 전염성이 강하고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 외에도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경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좋은 경우가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치료를 받거나 제2의 의견을 구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일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강연에서 나에게 질문한 여자분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이가 들면 각종 퇴행성 질환과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암이라 의사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생로병사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니까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병에 걸렸을 수 있지요. 제가 운 좋게도 암에 걸렸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 특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 건강하세요. 명절이면 이메일과 SNS 상에서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나는데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같은 뻔한 인사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엔 늘 같은 인사말을 사용한다. 뻔하지만 상대방에게 실수할 가능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즐거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상호 보완적 관계일까? 아님 인과관계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적어도 불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낮출 수 있을까? 즐거움은 주관적이며 그보다 넓은 의미인 행복감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학자들은 행복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고 있다. 첫째, 쾌락적 행복. 즐거움과 기쁨. 현재 또는 짧은 시간의 즐거운 정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변화한다. 둘째는 삶의 만족도인데 자아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적 행복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지난 10여 년간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영국에서 발표한 노화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을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행복감이라는 심리 상태가 건강과 생존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천성적으로 늘 즐겁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쉽게 털고 일어난다. 다행스럽게도 즐거움은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 우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즐거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항상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면 편안하고 유쾌해진다. 의식적으로 재미있는 것을 많이 접하는 것도 좋다.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가벼운 유머 글을 읽고 평소에 자주 떠올리며 웃는 생활을 해보자.